아 그러면 서울시 집값 또 활활 타? 나 지금이라도 올라타? 3기 신도시 미뤄진다는데 또 이제 선거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에는 항상 공약이 발표가 돼요. 플랜카드도 크게 붙고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설레죠. 경철철 듣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설레죠. GTX GTX. 너무 아니. 재건축 정비구역 리모델링. 지정 이제 리모델링 플랜카드 리모델링 이제 이런 것들은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게 좀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값의 상승폭 더 나아가서는 그 영향을 받은 서울 집값의 상승폭이 좀 이제 커지겠느냐라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목동뿐만이 아니라 또 압구정뿐만이 아니라 상계동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압구정 7차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거래가 실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 주택값 상승에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사람들이 든다고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어떤 그 가치적인 호재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을까 집값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오를까요라는 얘기를 아 굉장히 그렇죠. 올려서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돌려서 아니 어려운 문제 저도 게스트분 네. 나오시면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지만 어려운 얘기긴 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 집값이 좀 완화되고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조정은 호가가 조정된 거고 네.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제 그지만 또 외곽 지역은 활활 타고 있었다.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전형적인 비수기였어요. 겨울은 항상 비수기였어요. 네, 네. 근데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비수기였고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학군지가 이사철 때 반짝 올랐다가 이제 임대차 3법 나오면서 좀 소강 상태를 그렇죠. 보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LH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도 우리가 치렀고 네. 이렇게 좀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는 집값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봄 신혼부부들 이사철이 됐고요. 집이 이제 움직일 시점은 됐고요. 서울에 있는 입주가 마무리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구들이 생겨요. 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거기 좀 안정이 되었다가 입주가 끝나면 또 다시 또 부족했다가 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 호재가 건드리는 때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에 의해서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발현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온다라는 것이 좀 걱정스럽죠. 지금 이제 많은 기대감들이 있고 신문의 타이틀에 또 뉴스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서울시 집값 또 활활 타? 나 지금이라도 올라타? 그거에 맞춰서 때마침 또 입주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초보이신 분들은 현장 분위기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집을 고르실 수 있을 때는 차분하게 보고만 그냥 오시고 네. 현장에 갔는데 현장이 막 뜨겁거나 막 오늘 물건 보러 갔는데 물건이 막 없고 막 전화가 막 현장에서 울리고 그러면 그때 가슴이 막 뛰시나 봐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무시하고 네. 물건이 잘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조금 쌀쌀맞아지시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좀 다 항상 심리를 네. 반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경험이 좀 필요하고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이 특히나 또 선거철에 얼마나 그런 지금도 서울시장 두 후보께서 나섰던 많은 공약들 때문에 많이 설레이시는 분들 지역민들 많으실 건데 또 이제 선거가 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선거에는 항상 공약이 발표가 돼요. 플랜카드도 크게 붙고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설레죠. 경철철 듣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설레죠. GTX 너무 GTX. 아니. 재건축 정비구역 리모델링 지정 이제 리모델링 플랜카드 리모델링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거기다 굵직한 개발 호재인 그렇죠. 여의도 르네상스라든가 용산 개발 링킨파크 이런 것들도 네네. 발표가 되면 뭔가 이렇게 다들 선언하는 일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호재라는 재료에 영향을 미쳐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 호재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은 조금 바람을 또 살랑살랑 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죠. 우리가 다 브레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우리가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홍수예요. 그냥 너무너무. 걸리면은 사실은 자기 자산 가치 올리는데 노력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또 똘똘한 항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다익선이라서 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여건이 안 집을 되죠. 사세요라는 거가 지나갔어요. 네, 지금은 뭐 정책이 전부 세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세금 정책, 그다음 대출 다 이런 것들이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너무 애지중지해져요. 이거에 내 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매불망 이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종교화가 되죠. 우리 이렇게. 단지의 가치를 올려야 되고 이게 정말 큰일 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 단지 음해한다고. 맞아.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캐치를 하시고 아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 하면 좀 이렇게 알고 대비를 하시거나 또 갈아타시거나 하는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투자한 집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이고 그러면 살고 있는 집은 그런 생애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누가 흠집내거나 이렇게 상처내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함부로 하면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지 이 지역에 뭐가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죄인이 되죠. 게다가 요즘 분들은요 정보 지식이 많으세요. 정말 굉장히 똑똑하세요. 많죠. 예, 그래서 이거 젊은 분들이 또 투자에 많이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예전에 복분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었는데 어르신 투자가 땅 투자, 뭐 이제 이렇게 토지 투자 이렇게 좀 어르신들의 영역이었다면 재건축도 크고 무겁고 뭔가 어르신들이 목돈을 가지고 쭉 이렇게 투자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30대 분들도 많이 부동산으로 공부하러 오시고 심지어 대학생들도 부동산 공부하는 모임이라든가 경매 스타디 이런 것들이 학술 동호회로 있대요. 실제로 많이 오시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공부하고 탐문하고 뭔가 데이터를 보는 것을 좋아해요. 부동산 114라든가 아니면 무슨 호갱노노라든가 직방이라든가 이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들 좋아해서 굉장히 똑똑해지셨고 무슨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동네에 제가 뭘 사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 소중한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개밖에 못 샀는데 소중한 재산을 위해서 정말 회사 보고서 만들듯이 김 대리님 쫙 보고서 그 구역에 대한 브리핑 이렇게 PPT를 너무너무 전문가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뛰어나세요. 진짜 엄지척. 네 맞습니다. 와. 막 묻지마 투자 잘 안 하세요. 네네 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약간의 호재가 있으면 시장 반응이 굉장히 세고 막 즉각적인 것 같아요. 툭툭툭툭툭툭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봤을 때 자고 나면 5천 뛰고 또 일주일에 2억 뛴 데도 있고 그거 솔직히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나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네. 굉장히 장점이고 네. 양질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구독 서비스도 매우 가격이 낮아진다든가 이제 정보를 컨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졌는데 단점이 정보가 유통이 빨라지면서 저는 카카오톡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카톡방을 중심으로 이제 정보가 융합이 되면서 빨리빨리 전달이 돼요. 네. 거의 하루면 삽시간에 전국에 정보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전달 속도가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단점은 상승이 일어나면 상승이 짧고요. 네. 상승이 일어나고 나면 숨고르기가 반드시 있어요. 가격이 무조건 무한정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항 가격을 딛고 다음으로 가는 그 시기가 필요한데 이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조정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락기가 시작된다라고 착각하는 시기도 오게 되고 이제 많은 혼선이 상승은 짧아요. 한 두세 달 정도? 그러면 벌써 소문이 쫙 나요. 야, 예전에는 이렇게 숨긴 매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아직 계약서에 사인 안 해서 실거래가도 60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현장에서 숨통을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없어요. 실시간으로 그 지역 단톡방에서 뭐 단지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 얼마 그거 빠지면 이제 다음 그러니까 출발 매물 다음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바로바로 공유가 되고 맞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뭐예요? 진짜 빠르게 정보가 유통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한 게 오픈되면 어떠한 면에선 좋기도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매수자만 아시고 계시는 정보가 아니라 함께 매도자도 같이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해외에서 오셨잖아요. 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엄마가 사준 재건축이에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시느냐고 또 자기가 직접 산 게 아니면 그렇게 애착이 많진 않아요. 그럼 계속 재산세만 날라오고 조합에서 귀찮게 하고 그러면 좀 부동산에서 이렇게 좀 하면 그렇죠, 그렇죠. 파시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공증서 이런 거 이렇게 대사관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서 맞죠, 그렇지. 맞죠. 예, 예. 잘 설득하면 예. 그렇게 눈먼 매물도 사실 있었고 있었죠. 이런 게 사실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지금은 잘못 중개사가 트라이 했다가는 큰일 나세요. 욕을 예, 바가지로 예, 먹을 수도 예. 있습니다. 중개사분들도 중간에서 많이 힘드세요. 예.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과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의 괴리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정책을 계속
맞으면서 왔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정책이 많았잖아요. 네네. 정부 정책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나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따지고 넘어가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정보를 소비할 때 유료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유료 컨텐츠 중에서도 기본기가 좀 있어야 이게 소위 말하는 내 거를 좀 부풀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낚시성 정보인 건지, 아니 싸지만 이렇게 유료 정보를 주는데 이건 정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정보도 좋은지를 가려내시려면 실력이 있으셔야 되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상승장 끝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후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투자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 투자하기 녹록하신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자신코 얘기해요. 예전에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다주택자가 되기가 되게 맞습니다. 쉬웠죠.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그렇죠. 그런데 아무거나 막 산다고 다 오르지도 않고, 사고 싶은 걸 아무나 막 살 수도 없어요.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죠. 지금 너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답도 하나만 주십시오. 만약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유료화된 정보를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좀 우리가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만약에 정말 불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동산 어린이 분이 이걸 보신다면은 어떤 거부터 이렇게 공부를 딱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부터? 만약에. 그러니까 오셔서 네. 일단은 뭔가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해요. 네. 이제 급하시잖아요. 네네, 마음이. 그렇죠. 처음부터 기본이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 정책 문건을 보도 원문을 보셔야 되는데, 네. 보도 원문을 처음 보는 사람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기사라든가 해석된 자료를 봐요. 남의 블로그의 논평이라든가. 그렇죠. 블로그의 논평을 먼저 보기, 사설이나 이런 논평을 보기 전에 팩트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기본서가 있어요. 네네. 뭐를 하는 이렇게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경제 기본 논리, 왜 재테크를 해야 되고, 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기본 원리. 부동산 그 중개사 과목에 보면 부동산 개론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왜 상승되고 조정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기본을 일단 책에 다 나오거든요. 부동산 책에. 한 10권만 읽어보시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앞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스킬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익히고 가야 되고, 가장 좋은 건 돈 번 선배가 엄마도 좋고 언니도 좋고 직장 선배도 좋고 옆집 엄마도 좋아요. 돈 번 사람이 누군가가 확실하게 투자를 좀 몇 년 전에 해서 좀 관심 갖고 공부도 먼저 해보고 수강도 많이 본 사람이 옆에 있다면 무조건 매달려야 돼요. 누구 좋아? 나 뭐부터 하면 돼? 나 뭐부터 보면 돼? 그분들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얻으면 약간 실수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인터넷만 찾아보거나 뭔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보거나 하면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가시게 되면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속 썩이는 물건을 생길 그렇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다 돈 앞에서 모두가 그렇게 친절하진 않거든요. 진짜 예. 맞습니다. 친절하죠. 표면적으로 친절하죠. 근데 그 친절이 나를 위한 친절인지 너를 위한 친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주변에 돈 번 사람 무조건 찾아라. 네. 예.